자, 11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중 선수가 바람직한 행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도자가 사용하는 부적 강화를 설명하는 상황을 올바른 것은?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강화와 처벌의 개념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자, 강화와 처벌이 있다. 자, 강화와 처벌. 자, 강화는 그 올바른 행동의 빈도를 증가시켜주기 위한 것입니다. 자, 올바른 행동의 빈도를 증가시켜주기 위한 것이 강화고, 처벌이란 잘못된 행동의 빈도를 감소시켜주기 위한 것이 처벌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정적 강화, 정적 처벌, 부적 강화, 부적 처벌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자, 정적 강화, 부적 강화, 정적 처벌, 부적 처벌. 자, 이렇게 나뉩니다. 자, 정적 강화란 올바른 행동의 빈도를 증가시켜 주기 위해서 좋은 자극을 제시하는 겁니다. 좋은 자극을 제시하는 것. 굿. 자, 부적 강화란 올바른 행동의 빈도를 높여 주기 위해서 bad, 나쁜 자극을 제거해 주는 것입니다. 나쁜 자극을 제거. 자, 좋은 자극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자, 정적 처벌은 올바르지 않은 잘못된 행동의 빈도를 낮추기 위해서 나쁜 자극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자, 부적 처벌은 잘못된 행동의 빈도를 낮추기 위해서 좋은 자극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자, 요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자, 강화는 뭐냐? 올바른 행동의 빈도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자, 처벌은 잘못된 행동의 빈도를 낮추는 것이다. 자, 이렇게 먼저 하신 다음에, 자, 그 다음에 구분하셔야겠습니다. 자, 정적 강화다. 좋은 자극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정적 처벌입니다. 나쁜 자극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자, 정적은 제시하는 겁니다. 제시. 자, 하나는 좋은 자극, 하나는 나쁜 자극입니다. 자, 그리고 자, 부적 강화란 올바른 행동의 빈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나쁜 자극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자, 부적 처벌은 잘못된 행동의 빈도를 낮춰주기 위해서 좋은 자극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수가 그날의 훈련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자, 여기까지 끊으셔야겠죠. 자, 선수가 그날의 훈련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이 올바른 행동이지 않습니까? 요것이. 자, 이 올바른 행동을 증가시켜 주기 위해서 선수가 원하는 충분한 자유시간을 준다. 자, 요거는 좋은 자극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좋은 자극 제시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정적 강화입니다. 자, 선수가 그날의 훈련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자, 잘했지 않습니까? 올바른 행동의 빈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선수가 하기 싫어하는 운동 뒷정리를 면제해준다. 선수가 하기 싫어하는 것. 자, 나쁜 자극을 제거하지 않습니까? 나쁜 자극을 제거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므로 부적입니다. 부적. 자, 요거 강화죠. 자, 부적 강화. 자, 여기 부적 강화 있죠. 자, 2번입니다. 나와버립니다. 자, 선수가 그날의 훈련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이 강화죠. 강화. 선수가 보고 싶어하는 영화표를 선물로 준다. 자, 좋은 자극 제시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강화와 처벌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화와 처벌과 관련돼서 하나 더 정리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어보겠습니다. 강화물의 유형이 있었습니다. 강화물의 유형. 자, 사활물특.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사활물특. 자, 사회형, 활동형, 물질형, 특별행사형이 있다. 자, 다시 강화물의 유형에는 사회형, 활동형, 물질형, 특별행사형이 있다. 자, 사회형 같은 경우는 자, 미소 짓고 웃음 짓고 자, 칭찬하고 이런 것들이 사회형입니다. 자, 미소 짓기, 칭찬하기.
자, 그리고 고개 끄덕이기. 자, 고개 끄덕이기. 이런 게 사회형입니다. 자, 활동은, 자, 시범을 보이게 한다든지, 시범을 보이게 한다든지, 자, 자유 연습 시간을 준다든지, 자, 요런 부분이 활동형입니다. 자, 물질형은 트로피를 만들어 준다든지, 자, 유니폼을 만들어 준다든지, 완장을 채워준다든지, 자, 물질형입니다. 특별 행사형입니다. 자, 영화 보러 간다든지, 자, 그리고 견학 간다든지, 자, 요런 것. 또 하나 더 예를 들면, 선수 초대, 이런 것이 있겠습니다. 자, 강화물의 유형, 이거 정리하셔야 됩니다. 강화물의 유형, 사회형, 활동형, 물질형, 특별행사형이 있다. 사회형은, 자, 미소 짓고 등 두들겨주고 고개 갸우뚱하고 칭찬하고 이런 게 사회형. 활동형은, 자, 시범 보이기, 자유연습시간 증가. 자, 물질형, 트로피나 완장, 이런 거 만들어주는 거, 유니폼이죠. 자, 특별행사형, 견학, 선수 초대학, 이런 게 있었습니다. 자, 강화물의 유형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긍정적인 방법과 관련돼서. 자, 효과적인 강화물을 찾아야 됩니다. 강화물. 자, 강화물의 유형,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사회형, 활동형, 물질형, 특별행사형 중 어떤 게 학생에게 적합하겠는가? 와 관련해서 효과적인 강화물을 찾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바람직한 행동을 찾아서 강화해야 됩니다. 자, 강화는 바람직한 행동을 찾아서 강화를 하는 것입니다. 강화의 정의가 올바른 행동 증가지 않습니까? 자, 그러므로 바람직한 행동을 찾아서 강화합니다. 자, 이때 결과보다는 과정에 관심을 갖고 강화를 해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강화는 초보자에게는 강화를 자주 줍니다. 초보자에게는 강화를 자주 준다. 하지만 고급자에게는 간헐적으로 제공합니다. 간헐적으로 제공한다. 자, 요거 정리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초보자에게는 자주, 숙련자에게는 간헐적으로 제공해 줘야 된다. 자, 그리고 강화의 시점. 강화는 언제 해야 되느냐? 바람직한 행동이 일어난 다음 즉시 제공해야 됩니다. 즉시 제공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왜 강화를 받는지, 왜 칭찬을 받는지에 대해서 결과 지식을 제공해야 되겠습니다. 자, 강화물의 유형과 방법, 효과적인 강화물. 자, 사활물 특징이 어느 게 효과적인가? 자, 그리고 바람직한 행동 찾아 강화. 초보자에게는 자주, 숙련자에게는 간헐적. 그리고 즉시 제공해야 된다. 올바른 행동이 일어난 다음 즉시 제공해야 된다. 자, 그리고 왜 강화를 받았는지, 왜 칭찬을 받았는지, 결과 지식을 제공해야 된다. 자, 이 부분이 강화와 처벌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자, 다음 살펴보겠습니다. 자, 운동학습의 단계와 관련돼서 피츠와 포스트너의 운동학습 단계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인지, 연합을 다른 말로 고정화라고 하기도 합니다. 고정화 단계. 자, 인지 단계, 연합 단계, 자동화 단계에 따라 주의 요구 수준은 증가한다. 자, 이거 자칫하면 실수하실 수가 있는데 주의의 요구 수준은 감소합니다. 자, 초보자들은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주입중합니다. 하지만 고급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주의를 많이 기울이지 않아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초보자들은 주의의 요구 수준이 높지만 고급자라고 할수록 주의의 요구 수준은 낮다. 요거 하나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학습하여야 할 운동기술의 특성을 이해하고 과제 수행을 위해 전략을 개발하는 단계를 인지 단계를 한다. 이 책에 있는 지문 그대로 똑같습니다. 이 부분은. 자,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전략을 선택하고 잘못된 수행에 대한 적절한 해결을 찾아 나간다. 연합 단계입니다. 자, 동작이 거의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움직임에 대한 의식적 주의가 요구되지 않는다. 자, 요거 가번하고 라번 중에 아무리 몰라도 가번하고 라번 중에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요거 하나는 주의 수준은 증가한다. 자, 그리고 의식적인 주의가 요구되지 않는다. 상충되는 문장이지 않습니까?
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가라 중에 찾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피츠 말고도 번스타인이 있습니다. 번스타인. 자, 번스타인 적어보겠습니다. 번스타인은 자유도 고정, 자유도 풀림, 자, 그리고 반작용의 단계. 자, 번스타인은 자유도 고정, 자유도 풀림, 반작용, 중간에 풀림입니다. 풀림, 자유도 고정, 자유도 풀림, 반작용의 단계. 번스타인입니다. 자, 그리고 번스타인 피츠. 자, 다시 보겠습니다. 피츠는 인지 고정화 자동화, 인지 연합 고정화 자동화 단계. 자, 번스타인은 자유도 고정, 자유도 풀림, 반작용의 단계. 자, 다음으로 젠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젠틀이라는 사람은 첫 번째 단계가 젠틀은 움직임, 개념, 습득 단계, 움직임의 개념을 습득한다. 자, 그 다음에 고정화 및 다양화 단계. 자, 고정화 단계는 폐쇄 운동 기술에서 고정화 전략이 필요하고 개방 운동 기술에서는 다양화 전략이 필요하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동작을 폐쇄 기술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부분은 고정화 전략, 동작의 일관된 수행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환경의 영향을 받는 개방 기술 같은 경우는 다양화 전략이 필요하다. 자, 움직임 개념 습득 단계. 자, 그리고 고정화 및 다양화 단계. 폐쇄 운동 기술 같은 경우는 고정화, 개방 운동 기술, 환경의 영향을 받는 기술 같은 경우는 다양화 전략이 필요하다. 자, 요까지 정리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피츠, 자, 그리고 번스타인, 젠틀. 다시 젠틀 한 번 더. 움직임 개념 습득 단계, 고정화 및 다양화 단계. 꼭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은 교재를 보시고 한두 번 정도 읽어보셔가지고 정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불안과 운동 수행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은 다양하다. 각성이 아주 낮거나 지나치게 높으면 운동 수행에 방해가 되고 적정한 수준의 각성이 최고의 운동 수행을 가져온다고 주장하는 이론은, 자, 이 부분은 역유가설입니다. 자, 역유가설. 자, 여기 각성이죠. 각성, X축은 각성입니다. 자, 각성과 운동 수행 간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는 이론인데요. 자, 각성이 이렇게 하면 증가하는 거지 않습니까? 운동 수행력이 증가. 자, 보겠습니다. 각성이 증가함에 따라 운동 수행이 점점 증가하다가 특정 지점을 지나게 되면 점점 감소한다. 자, 요게 역유가설이지 않습니까? 자, 이거 보십시오. 각성이 아주 낮거나 높으면 운동 수행력이 요쯤이지 않습니까? 운동 수행력이 낮고 적정 수준, 중간이 적정 수준이죠. 중간이 적정 수준입니다. 적정 수준에서 각성이 최고 운동 수행을 가져온다. 자, 역유가설입니다. 자, 요거 정리 꼭 하셔야 됩니다. 요 네 가지 다 정리를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다차원적 불안 이론, 다차원 이론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다차원 이론은 인지 불안과 신체 불안, 다차원이지 않습니까?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다차원. 자, 하나는 인지 불안, 자, 하나는 신체 불안. 자, 인지 불안은 증가함에 따라 운동 수행은 점점 감소한다. 반면에 신체 불안은 증가함에 따라 운동 수행은 역유의 형태를 띈다. 자, 이것이 다차원 불안 이론입니다. 자, 역유 이론은 각성이 증가함에 따라 운동 수행이 어떻게 됩니까? 역유 형태를 그리는 것이 역유 가설입니다. 자, 다차원 이론은 불안을 인지 불안과 신체 불안으로 나누었습니다. 다차원적으로 나누었고 인지 불안과 신체 불안에 따라서 운동 수행 능력이 틀려진다는 이론으로서, 자, 인지 불안의 경우 인지 불안이 증가함에 따라
인지 불안이 증가함에 따라 운동 수행은 감소하고 신체 불안이 증가함에 따라 운동 수행은 역유 형태를 따라낸다. 자, 이것이 다차원 불안 이론입니다. 다음으로 최적 수행 지역 이론입니다. 최적 수행 지역 이론. 자, 요 그림은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른 색깔로. 자,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죠. 자, 여기 A 선수, B 선수, C 선수입니다. 자, 그리고 자, X축은 상태 불안 수준입니다. 불안 수준입니다.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불안을 상태 불안이라 하죠. 상태 불안 수준이 A 선수는 낮을 때 운동 수행이 좋고 B 선수는 중간일 때 C 선수는 상태 불안 수준이 높을 때 최고의 운동 수행을 한다. 즉 선수들이 최고로 운동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 불안은 개인에 따라 틀리다. 자, 이것이 최적 수행 지역 이론입니다. 최적 수행 지역 이론. 자, A, B, C 선수에 따라 최고의 운동 수행을 할 수 있는 상태 불안 수준은 틀리다. 자, 정리됐습니까? 다시 A, B, C 선수에 따라 최적의 운동 수행을 할 수 있는 불안 수준은 틀리다. 자, 이것이 최적 수행 지역 이론입니다. 자, 다음으로 격변 이론. 자, 격변 이론 다른 말로 카타스트로피 이론이라고 합니다. 카타스트로피 이론입니다. 자, 카타스트로피 이론, 격변 이론은 자, 그 그래프가 조금 복잡합니다. 자, 같이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X축이라고 하고 X축, 자, 여기 Y축, Z축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X축은 신체적 각성입니다. 신체적 각성. Z축은 인지불안입니다. 인지불안. 자, 그리고 Y축은 운동 수행입니다. 자, 이렇게 3차원으로 구분해서 설명하는 것이 격변 이론입니다. 자, 격변 이론은 인지불안이 높을 때 그리고 낮을 때 두 가지 차원에서 설명을 합니다. 자, 격변 이론에서 인지불안이 낮을 때 신체적 각성이 증가함에 따라 운동 수행은 역유 형태를 나타낸다. 하지만 인지불안 수준이 높을 때 자, 운동 수행은 점점 증가하다가 특정 지점에서 급락하는 현상이 일어난다. 자, 요것이 그 격변 이론입니다. 격변 이론. 다시. 자, 격변 이론은 인지불안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인지불안이 높을 때, 낮을 때. 자, 인지불안이 낮을 때가 있고 높을 때가 있다. 자, 인지불안이 낮을 때는 신체적 각성이 증가함에 따라 운동 수행은 역유 형태를 띠지만 자, 인지불안이 높을 때는 자, 운동 수행이 점점 신체적 각성이 증가함에 따라 운동 수행이 점점 증가하다가 특정 지점에서 급락한다는 이론이 격변 이론입니다.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요 이론뿐만 아니라 하나 더 정리하자면 전환 이론이 있습니다. 전환 이론. 자, 요거는 다음 페이지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전환 이론. 자, 전환 이론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 보겠습니다. 자, X축은 각성입니다. 각성. 각성 정의 기억나십니까? 깊은 수면에서 극도의 흥분에 이르는 불안의 연속 선상에서 변화하는 심리적 활성화가 각성입니다. 자, 각성이고, 자, 운동 수행입니다. 자, 여기 X축 각성, 자, Y축, 기분입니다. 기분. 자, 각성이 증가, 각성이 감소. 자, 기분이 좋고, 기분이 나쁘다. 자, 이렇게 네 등분으로 나눠가지고 설명을 하는 이론인데요. 자, 이렇게. 자, 각성이 높고, 자, 기분이 좋을 경우, 흥분입니다. 흥분. 자, 각성이 높고, 기분이 좋을 경우, 흥분입니다. 자, 또, 각성이 높지만, 기분이 나쁠 경우, 불안입니다. 불안. 자, 다음. 각성이 낮고, 기분이 안 좋다. 각성이 낮고, 기분이 안 좋다. 자, 이 부분은 지루입니다. 지루하다. 자, 각성이 낮고 기분이 좋다. 여기 이완입니다. 이완. 자, 요게 전환 이론입니다. 전환 이론.
자, 이 전환 이론은 그 선수들의 각성의 해석을 중요시 여깁니다. 자, 선수들이 각성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 각성을 어떻게 해석하는가를 중요시 여기는 이론입니다. 다시, 각성이 높고 기분이 안 좋으면 불안한 것이고, 각성이 높고 기분이 좋으면 흥분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각성이 낮은데 기분이 안 좋으면 지루한 것이고, 각성이 낮은데 기분이 좋으면 이완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14번 보겠습니다. 자, 불안의 감소 기법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을 찾아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기법. 자, 여기 생각입니다. 생각. 자, 불안을 감소시키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자, 기억나십니까? 암기 방법 가르쳐 드렸지 않습니까? 자체 점호 인사. 점호 인사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체 점호 인사 안 하면 빠따 맞죠? 빠따. 자체 점호 인사 빠 이렇게 외우시면 된다 했습니다. 첫 번째 바이오 피드백 여기 있죠. 자, 두 번째 자생 훈련. 세 번째 체계적 둔감화. 자, 여기 없습니다. 체계적 둔감화. 자, 네 번째 점진적 이완. 자, 그리고 호흡 조절. 자, 호흡 조절 여기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인지 재구성. 자, 그리고 사고 정지가 있습니다. 사고 정지. 자, 여기서 인지적인 방법, 인지적인 불안 감소 기법과 신체적인 불안 감소 기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인지 재구성과 사고 정지 같은 경우는 자, 인지적 불안 감소 기법입니다. 나머지 자체 점호 그리고 빠. 자, 요거는 신체 불안 감소 기법입니다. 자, 이렇게 나누어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인지 재구성. 지금 요게 답이 틀렸네요. 자, 요게 인지 재구성이 되겠습니다. 자, 호흡 조절, 자생 훈련, 바이오 피드백 같은 경우는 다 신체 불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생각이라 되어 있습니다. 인지 불안입니다. 인지 불안. 자, 인지 재구성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내가 걱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걱정. 내가 걱정하는 것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인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인가를 판단합니다. 다시, 내가 걱정하는 것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느냐, 통제할 수 없는가를 파악하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만 주의를 기울이고, 통제할 수 없는 것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 인지 재구성입니다. 자, 사고 정지란 불안한 생각이 나게 되면 잠시 생각을 멈추고, 자, 불안이 감소한다면 감소한 이후에 다시 운동 수행을 하는 것이 사고 정지입니다. 바이오 피드백은 감지 장치를 이용하여 인체의 자율신경계를 조절하는 기법입니다. 자, 자생 훈련입니다. 자, 자생 훈련은 절차가 있습니다. 무따심 보복인데 무거움, 따뜻함, 심박수, 호흡수 이런 일련의 절차를 거치면서 불안을 줄이는 신체적 기법입니다. 자, 다시 자생훈련입니다. 자, 그 다음 체계적 둔감화. 자, 점점 둔감해진다는 것이죠. 자, 불안이나 걱정을 유발시키는 자극에 대해서 불안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고 이완된 반응을 보임으로써 불안에 점점 둔감해지는 것입니다. 다시 자, 불안을 유발시키는 자극에 대해서 불안한 반응을 보이는 대신에 이완된 반응을 보임으로써 점점 불안에 둔감해지는 것이 체계적 둔감화입니다. 자, 다음으로 점진적 이완입니다. 점진적 이완. 자, 점진적 이완은 차례대로 한 개의 근육씩 차례대로 인체의 근육을 자, 점진 이완은 차례로 한 근육씩 순서대로
몸 전체의 근육을 이완하는 것입니다. 자, 차례대로 한 근육씩 몸 전체의 근육을 이완하는 것을 점진적 이완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구분을 잘 하셔야 될 것이 체계적 둔감화와 점진 이완, 요 두 개는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요거 두 개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호흡 조절. 자, 호흡 조절 해가지고 불안 감소하는 기법이겠죠. 자, 요 부분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코치는 선수의 동기유발 차원에서 아래와 같은 행동을 했다. 이에 자기 효능감의 관점에서 자신감에 영향을 준 요인. 자기 효능감. 자, 자기 효능과 관련돼서 반두라죠. 반두라의 4가지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원천이 있습니다. 그 4가지를 아셔야겠죠. 자, 적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공 경험. 자, 과거에 성공한 경험이 있는가? 자, 그래서 과거 수행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성공 경험. 자, 그리고 대리 경험, 간접 경험이라죠.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본 적 있는가? 대리 또는 간접 경험. 자, 그리고 세 번째, 언어적 설득. 자, 친구나 뭐 동료가 뭐 널 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불어넣어 줄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그 각성,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각성 상태에 따라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자, 운동을 통해서 땀이 나는데 이걸 갖다가 좋은 자극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자, 이런 게 각성입니다. 자, A 선수를 맡은 코치는 선수가 자신감이 없는 것을 알고 그 원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경기에서 지나치게 심리적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실패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컸다. 이에 코치는 비교적 쉬운 과제를, 자, 여기 보십시오. 비교적 쉬운 과제를 주고 경기에 대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주는 행동을 자제했다. 자, 여기 비교적 쉬운 과제를 줬다. 왜 비교적 쉬운 과제를 줬겠습니까? 성공하라고 준 것입니다. 자, 이거 보겠습니다. 자, 코치는 성공 경험을 위해 스트레스를 주는 행동을 자제했다. 자, 코치는 성공 경험을 위해 쉬운 과제를 제시해 주었다. 자, 이 부분이 맞죠? 나 부분입니다. 나 부분.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신감 이론과 관련돼서 빌리의 자신감 이론, 그 부분도 간단하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빌리. 자, 운동 참여자들이 운동 실천을 촉진하기 위한 설명. 자, 운동 실천을 촉진한다. 자, 운동 실천을 촉진하기 위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운동의 과정보다 결과를 중시한다. 이거 아니죠? 과정을 중시해야죠. 자, 실천을 촉진하기 위해서, 계속하기 위해서, 자, 자기 효능감을 향상시킨다. 자, 원천 기억나십니까? 과거 경험이 있었습니다. 과거 경험. 예전에 성공 경험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대리 경험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언어적 설득이 있었습니다. 자, 끝으로 신체적, 정서적 각성이 있었습니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운동 실천을 위한 혜택. 운동을 해서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를 개인의 상황과 특성에 맞게 제공한다. 자, 그리고 운동 실천의 방해 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한다. 자, 맞습니다. 자, 다음은 운동 경기 상황에서 자주 나타나는 선수들의 공격성에 대한 2가지 형태인 적대적 공격과 수단적 공격에 대한 설명이다. 자, 적대적 공격과 수단적 공격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공격 행위와 관련돼서 3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수업을 했는데, 자, 먼저 그 권리적 공격 행위가 있었습니다. 권리적 공격 행위. 자, 이 권리적 공격 행위는 해를 줄 의도가 없는 것입니다. 해를 줄 의도가 없고 합법적인 공격 행위를 권리적 공격 행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문에서 적대적 공격 행위와 수단적 공격 행위입니다. 자, 적대적 공격 행위와 수단적 공격 행위는 자, 모두 다 해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다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맛 좀 봐라. 다쳐라인데, 자, 이는, 자, 수단적 공격은 승리 때문에, 자, 승리를 하기 위해서 너 좀 다쳐봐라. 이렇게 하는 거고,
적대적 공격은 자, 분노 때문이다. 분노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구분하시게 되면 되겠습니다. 적대적 공격은 대상자에게 가해지는 고통, 상처 등이 보상이다. 맞습니다. 수단적 공격은 승리, 명예, 금전. 자, 승리, 명예, 금전. 자, 승리를 위해서 남에게 해를 끼치는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분노가 아닙니다. 자, 적대적 공격성에는 야구의 빈볼, 축구의 보복 공격이 있다. 맞습니다. 자, 수단적 공격은 상대방의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분노가 수반된다. 자, 수단적이 아니죠. 적대적이죠. 적대적. 자, 구분되십니까?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공격성 이론이 여러 가지 있는데, 자, 그 생물학적 본능 이론하고 자절 공격 가설 이론 등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 한 번 정도는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공격성의 원인도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뭐 원정 경기, 또 시합 초반, 후반 이런 것과 관련돼서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다시 공격과 관련돼서 공격 이론. 자, 제가 적어보겠습니다. 공격 이론 있죠, 교재. 자, 그리고 공격의 원인과 관련돼서도 지문이 있습니다. 요거는 한 번만 읽어보면 됩니다. 한 번만. 공격 이론과 공격의 원인 한 번 정도만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중 주의와 경기력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자, 가, 사격과 양궁 경기 중 관중의 소라는 경기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영향을 주죠. 요 앞전에 그 올림픽에서, 중국에서 올림픽 경기할 때 저희 선수들이 그거 연습했지 않습니까? 깽가리 치고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활쏘는 연습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선수의 자동화가 높을수록 부적절한 주의를 줄이고 경기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 맞습니다. 아까 요것과 비슷한 부분을 했었죠. 인지 고정화 자동화 단계에 있었죠. 자동화 단계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의식적인 주의가 없이도 운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즉, 자, 운동 수행이 높아질수록 주의 집중을 많이 안 해도 되죠. 운동 동작이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골프는 상황과 관중 등으로부터 경기력에 가장 영향을 적게 받는 경기가 아닙니다. 자, 골프, 양궁 이런 거는 조그만 소리에도 영향을 많이 받는 경기죠. 자, 구기 종목의 홈그라운드는 경기 과정이나 결과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요.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 나온 건 무조건 다 틀렸습니다. 자, 19번. 스포츠 심리 상담의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상담 초기에 지도자와 선수 간의 친밀한 관계. 자, 친밀한 관계. 레포 형성이죠. 레포 형성. 자, 레포 형성이 중요합니다. 레포. 자, 이 상담과 관련돼서는 좋은 말만 다 찾으시면 됩니다. 자, 상담 중기에는 상담실뿐만 아니라 훈련장이나 경기장에서도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된다. 자, 상담실뿐만 아니라 훈련장에서도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상담 후기, 면담이나 질문지 검사를 통해 상담 초기 선수가 지닌 목표를 평가한다. 자, 초기, 중기, 후기입니다. 자, 초기에는 친밀한 관계, 레포 형성. 자, 상담 중기는 상담실뿐만 아니라 훈련장이나 경기장에서도 상담이 이루어져야 되고, 후기에는 평가야죠, 평가. 면담이나 질문지 검사를 통해 평가한다. 자, 상담은 자발적으로 원하는 선수에게만, 자, 이런 거 다 틀렸습니다. 자, 20번. 자, 스포츠 심리 상담사가 가져야 할 역량이나 태도로서 합당하지 않은 것은, 자, 스포츠 심리 상담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자, 이런 거 다 틀렸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비밀을 지켜야 한다. 자, 상담의 과정에서 뭐 성폭력을 당했다든가, 그 정신적 충동적 성향이 있다든가, 뭐 자살하려고 한다든가 하면 알려야 되겠죠. 자, 심리상담사는 스포츠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함께 사회 전반에 관한 풍부한 지식을 가져야 한다. 맞습니다. 자, 스포츠 심리상담사는 풍부한 대인관계 기술을 필요로 한다. 맞습니다. 자, 스포츠 심리상담 선수사는 표정, 외모 등의 비언어적 메시지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자, 이 부분 비언어적 메시지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 부분만 주의 있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20문제가 사회학과 심리학 20문제가 그 앞전에 그 전문 스포츠 지도사 그 기출문제였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요까지 하시고 그 교재에서
제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더 보실 수 있도록 하시고, 거의 제가 다룬 데서 거의 다 나올 겁니다. 자신감을 가지시고, 자, 이 문제풀이 여러 번 보시고, 사회학과 심리학 같은 경우는 빠진 부분 교재와 연관을 시켜서 정리를 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겠습니다. 자, 심리학 같은 경우에는 빠진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 부분 꼭 정리를 하시고, 기출문제 우선, 최근에 나온 기출문제 우선 보시면 됩니다. 이 기출문제에 나왔던 지문과 관련이 있는 이론, 이런 부분을 보셔야 될 것입니다. 자,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